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세트랙아이 박성동 전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제작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박성동 대표께는 고 최순달 교수님이라는 큰 스승이 계셨더라고요. 그 은사님 덕분에 한국 우주개발에 발을 담게 된 건데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트랙아이를 창업하게 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공위성 제작 벤처기업을 설립한 건데요. 그는 왜 이런 도전을 하게 됐을까요? 박성동 전 대표 만나봅니다. 박성동 전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우리별 1호 얘기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우리 박성동 대표께서 설립한 회사 네.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그 회사 이름이 세트랙아이? 네. 세트랙아이. 일단 무슨 뜻인가요? 어려우시죠? 세트랙아이는 세트랙 플러스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세트랙이라는 것은 영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에서 위성 기술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영문 약칭입니다. 예. 저희가 우리별 위성을 만들던 곳이고요. 거기다가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서 세트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붙이게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랙아이가 그 이제 카이스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센터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같이 다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네. 최초에는 7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25명 남짓. 저희가 1999년도 말에 총 5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카이스트를 다 들고 나와서 센터를 들고 나오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당시에 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주세요라고 해서 나간 거죠. 어떤 사정인데요? 우리별 3호를 개발하고 나서 1999년 어제 얘기한 우리별 3호. 네. 우리별 3호 이전에도 국내에서는 왜 인공위성을 만드는 연구집단이 한국항공우주연구소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별도로 카이스트에 또 있나? 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기억하시면 97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이 된 것들이 구조조정. 있었죠. 예, 구조조정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요 세 회사가 합쳐져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고 하는 통합법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저희 인공위성 연구센터도 한국항공우주연구소랑 합쳐라 라고 하는 게 정부의 요구사항이었었고요. 당시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카이스트가 이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이건 대학 본연의 역할로 하기에는 크니까 다 연구소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딜레마는 뭐였었냐면 물론 그 54명의 그 연구원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있었던 저희 직원들 중에 한 반수 정도는 외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서 우수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저희가 국내에서 채용한 친구들 중에는
연구소의 연구원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위성에 미쳐 있는 친구들을 뽑았던 거고 실제 이 소위 말하는 손맛이 있는 친구들이죠. 쟁이로서의 기술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친구들을 뽑았던 거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은 정보출연연구소의 연구원으로는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학력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끼리 내린 거는 우리가 채용한 친구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만 자기 갈 길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한 가지였고요. 또 당시 저희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우리별 3호를 일컬어서 값비싼 장난감 100억짜리. 네. 그리고 뭐 최초의 우리별 1호 이후에도 뭐 우리별은 남의 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어제 얘기하셨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엔지니어로서의 자존감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기에는 도저히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보출연연구소로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일이 그나마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고, 예. 그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외국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팔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검증해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회사 설립 후 최초의 목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외국에 수출하자. 그게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수출을 좀 많이 했습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외국에서 수주한 총 금액이 한 3억 불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 숫자로만 따지면 이게 좀 분류하긴 좀 그런데 한 6번 정도 외국에서 위성을 사업을 수주를 해왔고요. 되게 어느 나라들인가요? 제일 처음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스페인. 3억 불이라는 숫자가 뭐 한 3천억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외국에 수출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개국 이래에 전부 다 해요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거의 독보적이네 이 회사가. 다른 데는 그러면 뭐 위성 수출한 회사가 없고요. 국내에 그 우주 분야의 기업들이 조금 있는데요. 대부분은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들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수준이고 저희는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보고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 외국에서 나왔죠. 수출 역군이시네. 뭐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엄청 하셨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총대를 메고 우리 대표님이 끌고 나오신 건가요? 네, 마침 그때가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붐이 처음으로 불던 시절이거든요. 98년도, 99년도가. 김대중 대통령.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중에 누군가가 요즘 분위기 좋은데 우리도 벤처기업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었고요. 그때 벤처란 이름도 되게 생소할 때예요. 네, 벤처란 말도. 네. 요즘은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이제 벤처기업이란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저는 사실은 회사 설립하는 쪽으로 전혀 생각이 없었고 저는 10년이면 제가 그동안 학교로부터 받은 그리고 우리나라나 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은 다 갚았다. 충분히 갚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 회사가 연착륙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학교에 남아서 도와주고 저는 저 개인적인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인 길이라는 게 어디 교수를 하시려고? 저는 의사가 다시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의대를 가서 공부할 생각이셨어요? 99년도 말에 저희가 의도치 않게 강요당하는 선택을 받으면서 그냥 내 미래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수능시험 봐서 의대를 가더라도 한 20년 정도는 내가 뭔가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대표까지 막.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99년도 말에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까지는 저는 그냥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막상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누가 장사를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구두를 잘 닦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찍새잖아요. 네. 찍어오는 사람이 중요한데 제가 그나마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최순달 교수님을 따라서 외국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녔고 외국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났고 어디 가서도 이제 가장 물건을 잘 팔 것 같다고 네가 나가야 되겠다고 등 떠밀려 가지고 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그 영국 유학파 5분이 다 거기 합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친구 저희 회사에 부사장을 하던 한 친구 해서 둘만 회사로 대표님하고 두 사람만 조인을 했고요. 한 친구는 그 당시 이제 박사과정을 국내에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한 친구는 우리별 사무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우리별 2호가 끝나자마자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다 공부를 네. 다 교수하고 계시겠네. 교수하고 있는 친구는 2명. 예, 그리고 한 친구는 지금 국내에서 기업을 다니고 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저랑 같이 회사를 창업했다가 저희 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올해로 이제 99년에 창립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창립 벌써 23주년. 네. 인데 나름대로 어떤 대표적인 성과,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우리별 1호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든 연구 집단이라고 한다면 세트레가이는 우리나라를 위성 수출국으로 만든 첫 번째 위성 수출 사례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문화에서는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장된 상장 기업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 경영에 손을 떼셨다고 어제 그러셨잖아요. 네. 네, 올해 3월 말에 공식적으로 회사를 퇴임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아직 젊으신데. 올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제가 67년생이니까 아직 한참 활동하실 텐데. 저는 20년 동안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회사에 있는 저희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고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새로운 분야에서 저한테 주어진 소명을 좀 찾고 싶어서 일단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그냥 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쉬고 특별한 계획 없이? 네. 이번에 책도 내셨어요?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죠? 8월 11일이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그때 카이스트에서도 크게 행사를 했고 마침 그 시점에 맞춰서 책이 출판이 됐어요. 책 이름이 세트레가이 러시. 이게 뭐 단순히 기념만 하자고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뭐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출판하려고 쓴 거는 아니고요. 2020년도 2월 달에 제가 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 마지막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해외 출장 갔다 오고 나서 국내에서 이제 학회나 모든 회의가 다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그동안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게 이게 회사가 처음에 2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로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은 정말로 다음 달에 월급을 어떻게 줄 건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고민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회사를 물러나고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그동안의 기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년치 다이어리 뿐만 아니라 유학 갔을 때의 기록까지 포함해서 30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작업을 정리를 했고 그게 우연찮게 같이 공동 저자로 있던 이광환 박사님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과거의 기록들이 이렇게 책으로 남겨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근데 사실 원본의 내용은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창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몇몇 분들의 이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광환 박사님이 잘 순화해서 책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사사네, 사사이자 우리나라 그 위성의 어떤 개발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이 책을 쓰시면서. 지난 8월 11일 날 카이스트에서 고맙게도 우리별 1호 그 발사 30주년 행사를 대강당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에 참여했던 과거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모였고 그날 제가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꼭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약 이 자리에 최선달 박사님이 계셨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는 분명히 원래 이분이 그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그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뭐 현아 저기다가 죽으라고 도보에 비해서 뭐 이렇게 표현 좀 잘하시던데. 맨날 혼내시는 분인데요. 근데 뭐 7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살아 돌아오셨다면 너희들 정말 그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뭐 복받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보니까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최순달 교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오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너네들 정말 고생했다. 예, 그렇게 한 번도 그래 칭찬해 주신 적이 없어요? 생전에는? 안 하셨죠. 그러면 카이스트에 그렇게 행사도 카이스트에 해주고 그랬으면은 그 뭔가 좀 카이스트에 보답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끼리는 그 교수님 돌아가신 날 바로 직전 토요일 날 현충원에 모여가지고 참배를 해요. 매년?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끼리 뜻을 모은 게 30주년이 되면 우리도 뭔가 성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한테 유학을 보내준 것도 학교고 이런 기회를 준 것도 학교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뭔가 보답을 하자 그래서 같이 지난번에 30억을 학교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명의가 아니고 네, 저희 27명이 같이 카이스트 출신의 이 회사에 지금 몸담고 있는 네, 유학 갔던 친구들. 예. 뭐 받은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지만 네, 성의 표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지 않죠. 30주년이라 30억이면 이제 50주년 때 50억 하시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그 뉴 스페이스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신우주 시대.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뭐 다누리호 가고 그러면서 뭐 세계 7대 우주 강국 됐다 그러면서 요즘 이런 말 많이 쓰던데. 그 종래에 해오던 일반적인 그 우주 개발의 방식과
최근 10년 정도 들어서 우주 개발의 방식에 큰 새로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어서 뉴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변화죠? 첫 번째는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의 예산이 아니고 민간 자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민간 자본들이 우주 개발을 선도하고 또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IT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우주에 대한 꿈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아주 보수적인 설계, 기술, 신뢰도 이런 것들에 기반했다면 지금은 이제 IT 기술,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IT 기술을 과감하게 채용한다라는 그런 세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어떤 현주소랄까요? 예.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민간 자본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미흡하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뉴스페이스 스타트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정부 주도 아닙니까? 예, 설사 정부가 우주 산업 육성이라든지 우주 개발의 주체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직 여전히 정부 주도다? 네. 그 비중이 크다? 정부가 생각하는 우주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거가 예, 정부가 이끌고 민간이 따라오는 형태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쓰신 책에 보면 맨 마지막 꼭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무슨 뭘 새롭게 출발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받았고 대기업이 우리 회사의 일대 주주가 되었죠. 1,000억 넘게 투자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1,089억으로 기억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이제 초기 멤버들, 경영진들이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저희도 50대 중반,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계속 회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뉴스페이스라는 트렌드를 달리 본다 하더라도 정부라고 하는 곳이 1차적인 고객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라고 하는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10년이 스타트업으로서의 10년이었다면 그 다음 10년은 저희가 이제 상장 기업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도약을 했고 앞으로의 10년 이상의 시간은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국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스타트업 그 CEO로서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그 상장을 꿈꾸는 젊은 기업인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꿈꾸는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꼭 창업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은 가능한 한 늦게 하는 게 좋다.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인 경우. 저는 이제 대전 사는 시골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오면 항상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느끼고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대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실제 기술 기반의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마땅한 장소가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술 기반의 창업은 그런 연구소에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사회적인 숙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잘 고민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대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창업이라고 보고 그게 기술 기반 창업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 중심의 창업은 약간 트렌디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히 이런 우주 분야나 항공 분야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숙성된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 늘어나는 거는 비용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궁극적으로 좀 우리 박성동 전 대표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요. 좀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재원도 좀 쓰고 싶고 하지만 뭔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20년 정도 정말로 제가 혼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저에게 남겨진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의 주역이자 국내 최초 우주기업 세트랙 아이의 박성동 전 대표였습니다.